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일진전기입니다. 이번에 일진전기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급락을 보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가가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일진전기는 투자를 진행했고요.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나고 나서 급락했을 때 그때 이제 주워 담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일진전기는 실적 발표가 나면서 이제 주가가 꼬꾸라질 때 그때 저는 담았어요. 1시 22분, 오후 1시 22분에 이제 제가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일진전기 매수했습니다. 전력인프라 핵심 기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사실 제가 매수해도 할 때마다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최근 들어서, 최근도 아니죠, 이제 꾸준하게 HVDC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에 대한 중요도가 급속도로 올라오면서 현재는 대장 섹터로 원전,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대장 섹터로, 그러니까 다음 차기 주도 섹터로 이제 HVDC 그리고 가스, 이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얼마 전에도 분석해드렸죠. 한국에서는 퇴강을 분석해드렸었고요. 그리고 퇴강도 급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제가 블룸에너지를 이제 새롭게 매수를 하면서 역시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HVDC와 가스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뉴스케일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지만, 뭐 200% 이상 수익을 내고 있죠. 그 다음은 저는 HVDC 그리고 가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일진전기도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나면서 사실 그다지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실적은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하면서 저는 1시 22분에 정확히 딱 이때쯤부터 이제 주워 담기 시작해가지고 현재는 뭐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왜 실적 발표가 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세론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을 때 그때 일진전기를 주워 담았는지에 대해서 좀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제가 어제 8월 12일이죠. 어제에도 HVDC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해드렸어요. 텔레그램 방에서 해드렸죠. 대규모 전력 인프라 투자 및 HVDC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변압기 슈퍼사이클의 한창인 지금, 다음은 전선 및 해저 케이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압기는 2000년대에 한 번 슈퍼사이클을 맞이했었지만 전선은 다르죠. 슈퍼사이클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글로벌 전선 기업들이 주장하고 있는 슈퍼사이클이 시작될 경우 역사상 첫 번째 슈퍼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뭐 넥상스라던가 프리지미안 이런 식으로 글로벌 전선 기업들, 글로벌 메이저 전선 기업들이 하나강씩 강조하고 있어요. 전선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다. 해저 케이블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다라고 말이죠. 이에 따라서 그 전까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박했죠. 한 3% 내외 영업이익률을 받고 있다가 이게 15%까지 급증할 거라고 하나같이 다 말하고 있어요. 자, 영업이익률이 3%에서 15%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매출액이 성장하지 않더라도 영업이익이 5배가 성장하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매출이 올라오면서 영업이익률이 동시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은 곱하기로 계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뭐 넥상스, 프리지미아 이런 기업들이 현재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나 넥상스는 투자를 진행했었고 좋은 수익을 내고,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었죠. 한 50% 가까이 수익을 내고 매도했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전선에 대한 슈퍼사이클 혹은 해저 케이블에 대한 슈퍼사이클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진짜로 시작이 된다면 역사적으로 첫 번째 슈퍼사이클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변압기 이런 주도 섹터들과 다르게 역사적으로 첫 번째 슈퍼사이클입니다. 역사적인 첫 번째 슈퍼사이클은 10중 8구 버블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있겠죠. 2차 전지가 과거에 좀 보여줬던 것처럼, 혹은 메타버스가 과거에 보여줬던 것처럼 첫 번째 슈퍼사이클은 거의 대부분이 버블로 끝나요. 그래서 저는 전선 사이클에 대한 그런 핵심을 잘 잡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HVDC를 보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LS라던가 넥상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 일단 오늘 일진전기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잡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하루 만에 한 5% 가까운 그런 수익을 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럼 제가 왜 일진전기를 보고 있느냐, 일단 올해 2분기 실적을 보면은 좀 어느 정도로 좀 답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일진전기가 잠정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됐죠.
그에 따라서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역시나 크게 성장했고요. 단기 순이익이 전부 다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보다 2%가량 더 낮게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폭락했던 거예요. 주가가 급락했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주가가 마이너스 10% 가까이 왔다가 현재로서 마이너스 1.5% 정도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뭐 이 자리쯤에서 이제 주워 담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일진전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슈퍼사이클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이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호실적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이고 성장성이 전혀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올해 2분기에 약 370억 정도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시가총액 보시면은 대략 한 1.9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1,300억, 내년은 1,600억, 그리고 2년 뒤에는 1,900억 정도의 실제 나올 것인데 2년 뒤 포월드 PR 기준으로 봤을 때는 PR이 10 내외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전력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의 PR이 보통 몇이죠? 예, 최소 25에서 35 왔다 갔다 합니다. 25에서 35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해저 케이블 쪽 혹은 HVDC 쪽에서 결코 경쟁력이 딸리지 않는 일진전기의 포월드 PR이 10 정도 내외까지 왔다는 것은 저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오늘 매수에 들어갔다. 그리고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렸다.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력기계 쪽에서 이제는 변압기에 대한 그런 사이클이 한창 진행 중인 과정에 변압기가 깔리면 뭐 깔려야 되죠? 당연히 변압기가 깔리면 전선이 깔려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초고압 직류 송전망이라고 해서 HVDC에 대한 수혜 정도가 결코 작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좀 간단하게나마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자, 지금까지는 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서 이런 송전망이 깔린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이렇게 깔려있는 것은 많아요. 도시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 센터가 보통 어디에 지어지죠? 도시인가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지어집니다. 그게 교외이든 혹은 근교이든 아니면은 멀 지방이든 상관없이 그냥 수도권가 그러니까 주거 밀집 지역과는 약간 떨어진 곳에서 세워지게 되는데 여기서 쓰여지는 송전망이 HVDC예요. 왜냐하면 초고압의 직류 송전이기 때문에 이런 전력에 대한 그런 상실률이 작아야 됩니다. 손실률이 작아야 돼요. 이에 따라서는 HVDC가 필수적인 그런 기술력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가 막 깔리려고 하고 있고 변압기가 깔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깔려야 되는 것이 HVDC 혹은 이제 인터넷망 전 세계 인터넷망을 깔 수 있는 해저 케이블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는 HVDC 혹은 해저 케이블 쪽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일단 시장은 매년 10%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숫자로 판단했을 때는 20% 이상 성장할 것 같아요. 저는 20% 이상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일단 미국 내에서 전 세계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2%를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고 있다. 이런 식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게 2050년이 되면은 50%까지가 데이터 센터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AI 산업이 급속도로 커지고 매우 방대하게 커지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 비중이 2%대에서 25년 뒤면은 50%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가 교외라던가 혹은 지방 쪽에 지어지면은 필수로 같이 깔려야 되는 것들이 HVDC 혹은 연료 전지, 가스 엔진, 가스 터빈 혹은 SMR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쪽에 대한 주도 섹터가 하나둘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원전 SMR 쪽이었다면 이제는 가스터빈이라던가 혹은 HVDC라던가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 성장으로 10%대의 성장을 현재 시장에서는 보고 있지만 일단 지금 넥상스라던가 프리즈미안 이런 글로벌 이제 메이저 기업들의 IR 자료를 보면은 20% 이상씩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제 눈에는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저는 지금 현재 컨센서스로 나타나고 있는 지금 정도의 실적도 사실 우상향 기조가 꾸준하게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2년 전 말부터 혹은 1년 전부터 증설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게 일진전기죠.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에 찍힐 겁니다. 빠르면 올해 3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부터 실적에 더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HVDC 쪽의 시장 혹은 전선 쪽의 시장의 예상보다도 가파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반기부터 이제 증설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현재 컨센서스보다는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진전기는 이제 HVDC 쪽 케이블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이거는 뭐 독일의 이제 케마 FGH라던가
혹은 글로벌에 이제 가장 뛰어난 그런 HVDC 케이블에 대한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국내 시장 위주, 한국 시장 위주로 이제 성장을 해왔다면은 이제는 미국 시장이라던가 혹은 유럽 시장 쪽에도 진출을 꾀하고자 있는 것이고 이미 해외 수주의 성장이 4배 정도가 급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매년같이 해외 매출에 대한 비중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내 한정 기업으로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저평가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국내를 넘어서서 해외 쪽으로의 매출 비중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만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할 가능성도 꽤나 크다.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와중에 그러니까 실적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까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일진전기의 주가가 업사이드가 어디까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각자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미 북미 에너지 기업과 이제 4천억 원 이상의 초고압 변압기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완료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변압기와 전선을 다 할 수 있는 국내 유일 기업으로서 일진전기를 지금부터는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이미 홍성에서도 신규 공장이 증설되고 있어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찍힐 것이고 늦어도 내년 1분기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찍힐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4천억 원 정도의 신규 창출이 가능한 것이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수주 역량에 대한 강화를 위해서 신규에 대한 그런 공장 증설을 매우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4천억 정도 애드업 되기 때문에 결국 2.2조에서 2.5조까지는 그냥 확정적으로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만약 2.5조까지 올라온다고 했을 때 영업이익이 2천억 가까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폴드 PL 기준으로 10 내외라면은 다른 기업들이 25 이상을 받고 있는 점에서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꽤나 매력적인 그런 투자처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설 계획이 매우 공격적으로 이뤄진 과정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애드업이 있을 것이고 적어도 내년부터는 충분히 실적에 대한 퀀텀 점프가 발생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이쪽에 대한 증설 같은 경우는 글로벌 HVD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글로벌 수출 확대를 위해서 증설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본격적인 진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케이블 전선 쪽에 대한 부문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켰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변압기 위주의 실적이 났다면은 이제는 전선과 케이블 쪽에서도 이제 이쪽에 대한 실적이 찍힐 수 있다라는 거. 이에 따라서 매출은 뭐 2조 원 이상 돌파는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고 특히나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한 급증이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든 유럽이든 낡은 손전망에 대한 교체 수요가 역시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AI 시대로의 진입과 더불어서 낡은 송전망 시설에 대한 그런 대규모 교체에 대한 사이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조선의 슈퍼사이클이 불고 있는 것처럼 조선 같은 경우도 낡은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와 함께 친환경에 대한 친환경 규제에 의한 사이클이 겹쳐지면서 자 조선도 낡은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가 있었고요.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신규 수요가 이제 맞물려지면서 슈퍼사이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전선도 마찬가지요. 송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송전망 시스템에 대한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 과정에 AI로 인한 신규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슈퍼사이클에 대한 가능성이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현재 이제 글로벌 전선 기업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슈퍼사이클에 분다면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부는 것이고 참고로 변압기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중반에 슈퍼사이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선은 그때도 슈퍼사이클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노후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교체가 되면서 AI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신규 수요가 더해지면서 슈퍼사이클을 볼 경우에는 10중 8구 버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쪽에 대한 기업들 핵심 기업들은 꾸준하게 보면서 기회가 발생하면 잡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저는 텔레그램망에도 다 분석을 해드렸죠. 이쪽 HVDC 혹은 해저 케이블 이쪽에 대한 관심을 가실 때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꾸준하게 분석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 일진전기를 오늘 이제 기회로 삼아서 이제 매수를 한 것이고 다른 기업들도 꾸준하게 보고 있습니다. 핵심 기업들 꾸준하게 보고 있어요. 한 달에 3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감으로써 현명한 투자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깊은 멤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고 특히나 강조드리는 섹터, 특히나 강조드리는 기업들을 매일같이 분석해드리는 텔레그램 입니다. 필승이었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